A 수강생은 한 제품 하나로 월 순수익 700만 원을 넘어섰고요. 두 번째 B 수강생분도 월 순수익 7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 수강생은요, 일매출이 무려 1,300만 원을 달성했고요. C 수강생은 일매출 800만 원까지도 달성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게 핵심 키잖아요. 그 정답은 바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초보일수록 부피가 작고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 말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키게 되었냐, 오늘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 수강생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라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싼 제품이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제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수강생분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A 수강생은 한 제품 하나로 월 순수익 700만 원을 넘어섰고요. 두 번째 B 수강생분도 월 순수익 7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 수강생은요, 일매출이 무려 1,300만 원을 달성했고요. C 수강생은 일매출 800만 원까지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공 사례들의 이제 수강생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매대행, 위탁, 사입, 브랜드 런칭, 자사몰 운영, 스토어, 쿠팡, 그리고 음료회사 상품 기획 팀장까지 재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경험했다고 보면 되고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요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보들은 부피가 작고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띵 하고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싸고 저렴하고 부피가 작고 저가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순수익이 진짜로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남지 않으면 사실 다행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과열되고 치열한 경쟁 시장이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고가 쌓이고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재고가 쌓일까봐 스키장까지 가서 판매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직접 들고 영업을 다녔었던 거죠. 근데 그때 진짜 크게 느꼈던 게 있어요. 내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어느 순간 저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행위나 어떤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나? 이 생각에 현타를 맞았습니다. 쿠팡을 하다가 초반에는 좋았는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서 싹 다 뒤져봤어요. 전의 경험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귀해보니까 쿠팡이란 플랫폼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란 어떤 플랫폼이지? 쿠팡에 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서 구매는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가장 크게 성공했던 저의 아이템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전에 에어바운스를 했는데 뭐 스토어에서도 했지만 그 쿠팡에서도 엄청 잘 됐어요. 어린이 용품인데 이걸 대여업으로 돌렸죠. 이걸로는 순수익을 한 1,500 이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캠핑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뭐 자사몰 스토어도 운영을 했지만 쿠팡에서도 이 제품은 유독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제가 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어떤 상품 기획이라든지 어떤 컨셉팅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뭘 팔았냐? 소파를 팔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잘 됐었거든요.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정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서몰, 스토어, 쿠팡 모든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환율이 어디가 가장 높았는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쿠팡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쿠팡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구매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병원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병원을 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쿠팡은 구매 결정이 거의 다 끝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쿠팡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한테 물건을 줘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쿠팡에서 판매를 하면요, 전환율이 타 플랫폼에 비해 엄청 높고, 상세 페이지가 조금은 설득이 약해도 판매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게 핵심 키잖아요. 그 정답은 바로 비싼 제품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로 하여금 비싼 금액을 지출하게 하는 그 설득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요, 어떤 경로로든 일단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거죠. 이 이유로 쿠팡에서 비싼 제품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싸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돈이 많이 없어요. 저가 제품이 훨씬 수요가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질문을 저에게 하시곤 합니다. 그런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가 제품이 안전하다, 비싼 건 위험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꼭 비싼 제품만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렴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비싼 제품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잘 됐을까? 왜 그런 제품들이 결과가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역으로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데이터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빠르게 데이터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주변 10명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의 90%가 다 그러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변 대표님들, 셀러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다 물어보면요, 비싼 제품은 진짜 10명 중에 2명? 1명 정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8명, 9명이 싼 제품만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뭘 의미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비싼 건 위험하고 MOQ가 높아서 돈이 많이 들고 초보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분들, 대부분의 우리 경쟁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이기도 하고요. 비싼 제품에 두려움을 느껴서 고개를 저가 쪽으로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도 한 500명 정도만 해도 전국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통계학이거든요. 그게 전국의 추이를 95% 확률로 맞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셀러분들 100명, 셀러분들 10명만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뭘 파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3만 원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데이터와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 여기 시장은 포화됐지만 이 시장은 텅텅 비어 있구나.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수강생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어려움이라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삶에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사실 굉장한 어떤 어려움보다는 이런 심리적 상황 요소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한 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라.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또 정말로 현실의 벽이 있냐? 정말로 우리는 비싼 제품을 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 사례를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캔톤 페어를 가서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공장 부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품을 보고서 MOQ가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몇 개라고 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딱
한 개였습니다. 그게 단가가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고요. 작년에 판매가는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던 아이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게 있죠. 그런 거 인증 받아야 되지 않냐? 인증 비용 비싸지 않냐? 네, 인증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계단 아이템은 안전 인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 90만 원 정도 들어요. 일단은 인증 받고 뭐 2개 정도 사입한다고 했을 때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은 일단 비싼 제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몇 천만 원 들고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150만 원을 들여서 텅텅 비어 있는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150만 원 들여서 포화가 된 시장에 들어가서 싸울 것인가? 뭐가 더 안전할까요? 저가 아이템, 싼 아이템의 시장은요, 경쟁 포화도 포화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광고도 안 돌리면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가 아이템을 하시는 분은 그 한 아이템만 하겠습니까? 이 아이템 저 아이템 다 품종 등록을 하고 뭐 보따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쿠팡을 계속 이어 나가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관리도 어렵고요. 시간도 많이 쓰고요. 내가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노가다를 하는 건지 아마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경쟁 포화 때문에 팔아도 남는 게 없고 품목도 수십 개로 늘어나서 관리도 어렵고 광고도 돌려야 팔리는데 광고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의 확률이 커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싼 제품이요. 그래서 가격이 싼 제품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해보셨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사입으로 넘어온 이유가 뭔가요? 노동 같잖아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내가 사업을 하는 건지 노동을 하는 건지 그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속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이런 것들이 정말 지겨웠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입에 와서 또 똑같은 방식이 저가 제품들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구조죠. 반면에 우리가 비싼 아이템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조가 변할 겁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요. 관리도 쉽고요. 마진도 하나 팔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비용이 없어요.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비싼 아이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등록하자마자 팔리는지, 어떻게 해야 광고도 없이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제품을 통해서 내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키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로도 정산 0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의 5년의 인사이트를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대표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피드백과 관리 차원에서 한 반당 10명까지만 이제 인원을 제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쿠팡을 노가다가 아니고 사업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노가다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